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은 시간, 작은 주택가의 한 집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부엌 불을 지폈습니다. 부드러운 불빛 아래로 미역을 담근 냄비가 자작자작 끓으며 은은한 바다 향을 퍼뜨렸습니다. 오늘은 외손주 김지훈의 31번째 생일이었죠. 손주가 좋아하는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생일 축하를 되뇌었습니다. 이 한 그릇에 지난 세월의 걱정과 사랑을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지훈이 급히 나왔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손이 분주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알람 소리에 맞춰 서둘러 일어났지만 준비가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려둔 식탁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생일 미역국이 다 됐다고 잠깐만 앉아 먹고 가라고. 그러나 지훈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지각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죠.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손주가 홀로 서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두 동강 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끓인 미역국이 김을 올린 채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빈 식탁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어가는 국을 그냥 두기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도시락 통을 꺼내 국을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혹시 쏟아질까 이중으로 싸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오늘 하루 따뜻하게 버티길 바란다고요. 그리고는 얇은 스웨터 위에 외투를 걸치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전해줘야 한다고.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린 지훈이 병원 복도에서 울며 매달리던 날, 눈물을 삼키며 아이의 등을 토닥이던 자신의 손길. 그 손길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단단했죠.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길을 나서며 할머니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손주가 일터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쉬길, 그리고 이 미역국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그의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생일 아침의 집은 이제 조용했지만 그 정성은 도시락 속에서 묵묵히 김을 내며 손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지훈의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오전의 도심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손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도시락을 꼭 끌어안고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빌딩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조기 바람이 먼저 그를 맞았습니다. 넓은 로비 한가운데 안내 데스크가 놓여 있었고 모니터 앞에 앉은 젊은 직원이 무심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주에게 생일 미역국을 전해주고 싶다고 김지훈 대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형식적인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 예약이 되어 있냐는 단조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직원의 얼굴에는 짧은 한숨이 스쳤습니다. 곧장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여긴 택배를 맡아주는 곳이 아니니 그냥 맡기고 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오가던 몇몇 직원이 힐끗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과 손에 든 도시락을 흘깃거리며 요즘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찾아오지라는 낮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히 도시락을 부여잡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 오늘 생일이라 직접 전하고 싶다고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회사 규정상 절대 안 된다면서 기다리려면 저쪽 의자에서 기다리라고요. 목소리엔 은근한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스치는 시선 속에 오래 서 있자 발끝까지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부모를 잃고 자신과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주는 단단함이 그녀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도시락 속 미역국은 조금씩 식어갔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기 의자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반짝이던 사무실의 풍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묵묵히 머물렀습니다. 손주의 미소와 그가 좋아하던 생일 아침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지훈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리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쉰 뒤 할머니는 무릎 위에 도시락을 다독였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열이 마치 마음을 붙잡아주는 듯 했죠. 그렇게 그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따뜻한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유리벽 너머로 이어질 다음 순간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대기 의자에서 1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무릎 위 도시락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식지 않았습니다. 출입을 제지하는 안내 직원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바삐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할머니를 투명한 존재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다독이며 손주의 얼굴을 그려보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전모를 든 남자들이 분주히 오르내렸습니다. 그중 한 젊은 사원이 할머니 곁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김지훈 대리를 아느냐고. 그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바쁘다며 손사래를 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작은 인연이 되었는지 몇 분 뒤 같은 사원이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다죠. 조금 전 현장 점검을 마친 김지훈 대리가 곧 내려온다고. 할머니는 도시락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초조함과 설렘이 교차하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곧 초인종 같은 띵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모를 손에 든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보자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침의 서두름 때문에 미처 인사도 못하고 나선 기억이 떠오른 듯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로비 공기마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곧장 할머니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직접 오셨느냐고. 아침에 그냥 두고 와서 마음이 쓰였다고. 그제야 로비 안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금까지 무심히 지나쳤던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도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허둥지둥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주의 따뜻한 손을 꼭 쥔 채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도시락에서 아직 은은히 풍기는 미역국 향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건물 안쪽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로비에서의 차가운 기운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계단처럼 이어진 긴 복도 끝으로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훈은 할머니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먼 길을 오신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복도의 끝에서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이제 이 도시락이 손주에게 무사히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분주한 소음이 점점 멀어지며 둘 사이에는 오직 오래된 가족의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회사의 휴게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한순간 차단되며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도시락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미역국의 바다 내음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지우는 그 향을 맡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대신 늘 곁을 지켜주던 할머니가 매해 생일마다 끓여주던 미역국의 맛이었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침에 급히 나가느라 미처 인사도 못한 것을 사과하며 이렇게 직접 오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 눈빛엔 깊은 애틋함이 어려 있었죠. 할머니는 담담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그저 한 끼라도 따뜻하게 챙겨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던 날들, 힘들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주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오늘 이 한 끼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국을 삼키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휴게실은 둘만의 세상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관련 긴급 미팅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난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동료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칫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곧 지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인사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대주주 쪽 투자 일정이 급히 바뀌었다던데.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국을 뜰 뿐이었죠. 지우는 커피를 타는 동료들의 대화를 흘려듣다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자금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다시 그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밥은 꼭 챙겨야 힘이 나지요. 짧지만 깊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가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낀 것이었죠.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한 끼가 그에게 하루를 버틸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는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휴게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의 분주함과 달리 이곳은 짧지만 따뜻한 평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둘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찾아올 또 다른 사건이 두 사람의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김지훈의 회사 최상층 사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와의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있었지만 막판에 자금 구조가 꼬였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확약을 책임진 재무이사가 손에 땀을 쥔 채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죠. 만약 오늘 안으로 대주주 측의 최종 승인이 없으면 내일 착공식은 전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주주 측과는 지난주까지 모든 조건을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확답을 준 쪽에서 갑자기 침묵이라니 무슨 뜻이죠? 사장의 낮은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굳어섰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비에서 김순자라는 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주주 쪽에서 파견한 분인지.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 짧지만 날선 시선이 오갔습니다. 재무이사는 황급히 서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순자 혹시 그분이 직접 오신 겁니까? 설마. 그제야 모두의 머릿속에 오래 묵혀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면에 나선 적 없는 이름, 투자보고서의 가장 첫 줄에 적힌 바로 그 이름이었죠. 사장은 눈빛을 굳혔습니다. 확실히 알아봐. 짧고 단호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급히 로비로 내려갈 준비를 하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바삐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그 이름이 맞다면 이 회의실 안의 모든 계획이 단숨에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임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까지 서류 속 숫자와 계약 조건으로만 이어져 있던 대주주라는 존재가 이제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누구신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계속 확인해 달라.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흐름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긴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주주가 왜 갑자기 직접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그 시각 휴게실에서 손주와 함께 미역국을 나누던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긴박한 움직임을 전혀 모른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위층을 감도는 묘한 긴장과 속삭임은 이미 그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끓던 하루가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게실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건물 위쪽에서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김지훈 대리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장실에서 내려온 임원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오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경계가 교차했습니다. 회사 최대 지분을 보유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오늘의 모든 일정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휴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임원이 공손히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발견하자 한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김순자 어르신이 맞으신지 확인하겠다고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임원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임원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의 말투에는 이미 예의를 넘어선 경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숨겨 온 이야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가봐야겠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길을 마주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임원에게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할머니를 왜 찾으시는 거죠? 그러나 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짧은 답만 남겼습니다. 순간 지훈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침 내내 회사 업무에만 몰두하며 당연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온 할머니가 회사의 중요한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감추어둔 비밀을 꺼낼 때가 왔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임원이 앞장서자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가만히 잡고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펼쳐진 사무실에서는 일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심히 스쳐 지나가던 시선들이 어느새 존중과 경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지훈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조용히 닫히는 문 너머로 아까까지 함께한 휴게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러나 할머니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한 번 더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상승하는 동안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손끝만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진실이 곧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자 고층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김지훈 대리가 함께 걸음을 옮기자 양쪽 사무실 문틈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레 따라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심히 지나치던 눈길과는 달리 지금은 존중과 긴장이 뒤섞인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복도 끝 사장실 문 앞에 이르자 임원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실 안은 따뜻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했지만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건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사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 손을 모은 채 할머니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긴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순히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가져온 할머니가 이 거대한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로 소개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만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장에게 답했습니다. 내 손주가 일하는 회사를 늘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오늘은 그저 생일을 챙겨주러 왔을 뿐이니 너무 거창하게 생각 마시지요. 사장과 임원진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자세를 고쳐 앉으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대주주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본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해 두었을 겁니다.
오늘 중으로 필요한 서류는 처리해 두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손주의 생일이 먼저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숨을 고르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회사의 대주주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결정을 존중하는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지우는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다정한 할머니가 이렇게 큰 책임과 힘을 지닌 사람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도 마음을 크게 울린 것은 그 모든 비밀을 숨긴 채 자신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사장을 향해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내일 다시 이야기하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장은 즉시 동의했고 임원들도 잇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우는 할머니의 곁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방금 전까지 자신을 얕잡아 보던 시선들이 공손히 인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오직 손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생일을 마저 이어가겠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순자 할머니와 김지훈 대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과 놀라움이 여전히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문을 열자 익숙한 집 안의 공기가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침에 서둘러 떠나며 남겨진 빈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지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아침에 덜어두었던 미역국을 냄비에 옮기고 새로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살짝 넣었습니다. 곧 은은한 바다 내음이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우는 그 향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 동안의 복잡한 생각과 회사의 긴박한 일들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국을 나누었습니다. 미역국의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치며 하루의 긴장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침에 인사도 못 드리고 나가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기쁘다. 오늘도 그걸 보러 간 거지 다른 건 없단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지켜온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마주하며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 식탁에서 함께 하겠다고요. 잠시 뒤 지우는 낮에 들은 모든 이야기를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회사에서 말씀하신 대주주 일 정말이신 거죠?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래전부터 그 회사를 지켜보며 네가 자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보다 내 생일이 먼저지 않겠니? 그 말에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 온 할머니의 삶이 단숨에 스쳐갔습니다. 부모를 잃은 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키워낸 사랑, 그리고 회사 뒤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준 존재. 그는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저녁의 빛이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미역국은 아침과는 또 다른 깊은 맛을 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다시 들어 국을 한 모금 떠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속을 채우는 동시에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삶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따뜻하게 비추며 오늘 하루가 남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31번째 생일은 깊은 의미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 그릇의 미역국이 품은 사랑과 시간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뜨겁게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